코스피가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사흘 전인 5월 4일에 사상 처음 6,900을 뚫고 6,937에 마감했다는 발표를 드렸는데 그 발표를 한 다음 거래일인 어제, 그러니까 5월 6일에 시장은 한 번에 7,000을 건너뛰고 7,384까지 올라가서 마감했어요. 그리고 오늘 5월 7일장 초반에는 잠깐이지만 7,530일까지 찍었어요. 60시간 만에 코스피가 6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평소 시장이 한 해 동안 움직이는 폭을 사흘 만에 채운 셈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시간에 외국인 투자자는 3조 8천억 원을 팔아 던졌어요. 어제는 사들였고 오늘은 던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장인가? 오늘 발표는 그 두 질문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종목이나 매수 타이밍을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그건 제 자리가 아니에요. 대신 지금 시장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5월 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7.57포인트, 그러니까 6.45%가 올라서 7,384.56에 마감했어요. 한국 증시 역사에서 단일 거래일 상승폭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날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두 종목이 모두가 아는 그 이름이에요. 삼성전자가 14.41% 올라서 26만 6천 원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27만 원까지 갔어요. SK하이닉스는 10.64% 올라서 160만 1천 원, 장중 16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그날 1,555조 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겼어요. 한국 회사 중에 그 라인을 넘은 건 사상 최초입니다. 더 큰 숫자는 이거예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하루에만 3조 1,365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한국 증시 역사상 단일 거래일 외국인 순매수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신기록 위에 신기록이 올라간 하루였던 거예요. 시장은 어제를 두고 한 줄로 정리했어요. 꿈의 7,000시대 개막! 그런데 오늘 아침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코스피는 7,499.07에서 시작했고 9시 16분에 7,531.88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뚫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단 20분 만에 분위기가 뒤집혔어요. 외국인이 그때부터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던진 금액이 3조 8,564억 원이었어요. 어제 장 마감 때까지 사상 최대로 사들였던 그 외국인이 다음 거래일장이 열리고 1시간 반 만에 어제 매수액을 통째로 다시 토해낸 거예요. 그 결과 코스피는 7,531에서 7,300대로 미끄러졌어요. 흥미로운 건 종목별 움직임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7% 올랐고 대한항공이 6.92%, HD현대중공업이 6.17% 올랐어요. 반면에 미래에셋증권은 7.52% 빠졌고 키움증권이 5.26%, NH투자증권이 3.77% 빠졌어요. 어제는 반도체 두 개가 다 끌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신기록 갱신과 차익 실현이 같은 화면에 떠 있는 정말 이상한 하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오르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에요. 시장은 더 이상 반도체를 한국이 잘 만드는 수출품 정도로 보지 않아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일반 D램과 낸드까지 미국 빅테크가 AI에 쏟는 자본 지출이 그대로 한국 두 회사 매출로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사들인 3조 1,365억 중에서 무려 96%가 반도체 두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종목 매수가 아니라 거의 ETF 사듯이 반도체 한쪽으로 쏠린 매수예요. 더 인상적인 건 이 두 회사의 시총 비중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4.51%를 차지해요. 작년 말 34.04%에서 반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더 쏠렸어요. 4월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에서 한국 D램에 베팅하는 ETF 한 개에만 24억 달러가 들어왔고 한국 전체 ETF인 EWI에는 연초부터 누적 68억 3천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작년 한 해 전체 유입액의 3.5배예요. 외국 자본이 한국 반도체에 베팅한다는 한 줄짜리 이야기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환율과 밸류에이션이에요. 4월 한때 1,483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5월 들어서 1,471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살 때 환율이 강해지면 환차익까지 같이 따라와요. 똑같은 종목을 사도 두 가지 수익이 한꺼번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환율이 안정될 때 한국 시장에 더 빠르게 들어와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시장이 7,300까지 올라온 지금도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1년 뒤 예상 이익 대비 주가는 7.18배예요. 한국 증시의 지난 10년 평균 PER이 10.1배니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와중에도 시장은 아직 평균 대비 30% 가까이 디스카운트된 상태예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선행 PER 8배만 적용해도 코스피 7,410이 정당화되고 9배에 도달하면 8,340까지 열려있다는 분석이 흔하게 나와요. 한국 시장은 비싸진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가 줄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증시에 적용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같은 회사 같은 이익을 내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싸게 거래되던 그 할인폭이 좁혀지는 국면이에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빠르게요. 올해 2월에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21조 731억 원을 팔았어요. 3월에는 35조 8,806억 원을 팔았어요. 한 달 36조 원. 한국 증시 역사상 단일월 외국인 매도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5월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5월 6일 하루에 외국인이 3조 1,365억 원을 순매수했고 그 전 두 거래일까지 합치면 5월 누적 외국인 순매수가 6조 1,335억 원이에요. 한 달도 안 돼 한 달치 매도의 6분의 1을 다시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5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이 7조 원 이상 더 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외국인 비중이에요. 한국 증시 외국인 비중은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일본 시장은 2017년부터 2025년 평균이 68%, 대만은 작년에 35%였어요. 한국은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들어올 자리가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단순 회복이 아니라 더 큰 자본 유입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좋은 이야기뿐이죠. 그런데 시장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 신호가 사상 최대 규모로 깜빡이고 있어요. 첫 번째 신호가 B2예요. 4월 2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6조 682억 원이에요.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36조 원을 돌파했어요. 한 달 전인 4월 3일에 32조 4천억 원이었으니까 30일 만에 4조 원이 늘었어요. 디투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오를 때는 수익이 2배로 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2배예요. 그리고 일정 손실선이 깨지면 증권사가 반대 매매로 강제로 팔아버려요. 두 번째 신호가 더 무섭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잔고가 4월 27일에 사상 처음 20조 5,083억 원을 찍었어요. 누군가는 시장이 떨어진다는 쪽에 사상 최대 규모로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차거래 잔고도 5월 4일 기준 174조 8,674억 원으로 한 달 만에 25조 원이 늘었어요. 위로 베팅하는 B2와 아래로 베팅하는 공매도가 동시에 사상 최대치예요. 시장 안에서 정반대 두 베팅이 같은 크기로 부풀어 있다는 건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한쪽이 통째로 무너지는 큰 변동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묘한 그림이 있어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던 어제 외국인이 3조 1천억 원을 사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5조 4,249억 원을 던졌어요. 기관도 2,954억 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 매물의 2배 가까이를 개인이 팔아준 거예요. 신고가에 개인이 매도자가 되는 그림은 5월 4일 6,900 돌파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어요. 더 슬픈 건 올해 들어서 개인이 약 16조 원을 순매수했다는 거예요. 1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사모으긴 했는데 그 시점에 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낮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B2 36조 원이 같은 시기에 같이 부풀어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결국 사상 최고치라는 헤드라인 뒤에 숨은 풍경은 지수는 신고가인데 정작 돈을 번 개미는 별로 없는 시장인 거예요. 7,000P인데 내 계좌만 빨간불이 안 들어왔다는 푸념이 SNS에 돌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은 개인이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 평단을 뚫기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장이 좁은 종목으로 쏠려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이나 매수 타이밍 권유는 안 드려요. 다만 시장에서 가장 큰 두 진영의 논리를 같이 들어보세요. 위쪽 시나리오는 강해요. JP모건이 4월에 코스피 강세 시나리오 목표를 8,500으로 올려놨고 골드만삭스와 노무라가 8,000을 부르고 있어요. 국내 하나증권은 8,470, 한국투자증권 7,250, 미래에셋 7,200을 부르고요. 머니투데이는 어제 1만 피도 가시권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6년과 2027년까지 이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풀리고 외국인 비중이 일본 절반 수준만 따라가도 그 숫자가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반대편 논리도 강해요. 두 달 동안 5,052에서 7,531까지 약 49% 오른 시장이에요. 보통 이 정도 직선 상승 뒤엔 단기 조정 5에서 10%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B2 36조에서 한 번 반대 매매가 터지면 그 자체가 매도 압력이 돼요. 외국인이 어제 산 걸 오늘 던지는 데서 보이듯 이 시장은 한 번에 큰 돈이 빠질 수 있어요. 진짜 질문은 사도 되나가 아니라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 신호가 먼저 깨지는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일 봐야 하는 5가지 데이터를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이 5개는 매일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외국인 1일 수급. 5월 들어 6조 사들였다가 오늘 아침 3조 8천억을 던지는 변덕이 큰 자금이에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매일 오후 4시 30분에 확정치가 나와요. 둘째, 원달러 환율. 1,450원 아래에서 안착하면 외국인 매수에 동력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1,480원 위로 다시 튀면 동력이 꺾여요. 셋째, 신용거래융자 잔고, 그러니까 B2 잔고예요. 36조에서 더 부풀면 추격 매수 과열이라는 뜻이고 갑자기 줄어들면 어디선가 반대 매매가 터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공매도 잔고. 20조에서 줄어들면 공매도 진영이 손절하고 빠지면서 쇼커버링으로 시장이 더 오를 수 있고 늘어나면 누군가 이 시장이 곧 꺾인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비중. 지금 44.51%인데 50%를 넘어가면 한 종목 사고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7,000P는 더 이상 꿈이 아니지만 그 꿈은 이 5개 데이터에 매여 있어요. 같이 잘 살펴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